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첫째 주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 시민공원에 유기견으로 추정되는 들개가 나타나 시민을 물어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막막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멧돼지까지 출몰해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장인 20대 A씨는 지난 3일 오후 애완견과 공원에 산책을 나왔다 큰 봉변을 당했습니다. 유기견으로 추정되는 들개에게 얼굴을 물린 겁니다. 강아지가 누워있는 걸 제가 보기는 봤었는데 제가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저희 강아지한테 간식을 주고 있는데 그 강아지가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저희 강아지 쪽으로. 그래가지고 저희 강아지 간식을 이렇게 뺏어 먹으려고 하다가 저희 강아지가 으르렁대면서 이렇게 싸우려고 해서 이거 말려야겠다 해서 잡는 순간에 강아지가 돌아가지고 제 얼굴을 물었거든요. A씨는 병원에서 무려 50바늘을 꿰매는 봉합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흉터 제거술 등으로 6개월을 더 치료해야 합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약 200여만 원, 모두 자신이 부담해야 됩니다. 지자체에서 가입한 국민안전보험이 있지만 사고 당시 응급실이 아닌 일반 병원을 찾은 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제 얼굴을 다쳐가지고 응급실이 아닌 바로 일반 성형외과로 안내를 받아서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성형외과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구청에서 돌아온 답변은 이제 응급실이 아닌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 약과상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지난 21일에는 같은 들개에 다른 애완견이 물리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되풀이되자 부산진구청은 국민에게 안전문자까지 발송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겨울 되고는 북카페 애견 동반 좌석이 있어서 한 번씩 이제 거기 들어가서 쉬기도 하고 하는데 그 문자 받고 난 뒤에는 북카페 쪽은 안 가고 있어요. 구청은 들개 포획을 위해 공원에 2개의 포획틀을 설치했지만 20여일 만에 철거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부산 시민공원의 남이문 쪽입니다. A씨가 개물림 사고를 당한 곳이기도 한데요. 유기견이 자주 발견되는 곳이 화지산과 연결된 숲속 북카페인 것으로 볼 때 유기견은 부산 시민공원 전체를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청은 들개가 공원을 오가는 길목에 그물을 설치해 포획할 계획입니다. 또 공원 곳곳에 유기견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현수막과 안내문을 설치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공원 인근에선 야생 멧돼지도 출몰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시가 올해 처음으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위로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또 사건 피해자들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부산의료원에서 시행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권역별로 확대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광안대교 난간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고공농성을 벌인 A씨는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입니다. 정부가 국가폭력을 당한 이들을 외면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불황인을 수용한다는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민간시설에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등을 자행한 인권 유린 사건입니다. 1975년부터 10여 년 동안 수용된 인원만 3만 8천여 명, 이 중 확인된 사망자는 657명에 이릅니다. 부산시는 지원조례 개정과 함께 예산 27억 9천만 원을 편성해 올해 처음으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위로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입니다. 위로금 500만 원과 매달 생활안정지원금 20만 원, 연간 5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도 기존 부산의료원 등 8곳으로 늘어납니다. 시는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수급비가 감액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지침 개정을 건의하는 등 피해자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말에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참혹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 지 35년 만입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총선을 2달가량 남겨두고 부산경실련이 부산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공천 배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진행한 의원 자질 검증을 바탕으로 한 건데요. 각 정당이 공천의 이를 반영할지 주목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경실련이 현역 국회의원들을 검증한 기준은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추가 매입과 주식 과다 보유, 의정활동 성실성 등 8가지였습니다.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력과 존재감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부적격자의 공천을 막고 시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제대로 행사하게 함으로써 경실련이 다음 선거 공천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판단한 의원은 1명, 부산 진구을 이헌승 의원입니다. 검증 기준으로 잡은 5억 원을 넘는 7억 5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모두 상장 주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의정 활동 중 얻은 정보를 활용한 주식 보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경실련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이헌승 의원은 보유 주식이 해마다 감소해왔고 21대 의정 활동 중 신규 매입은 없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백종원 의원과 이주환 의원, 전봉민 의원도 과다 주식이 지적됐지만 이들은 모두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공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거용이 아닌 부동산을 2건 이상 소유한 14명의 의원들에 대해서도 공천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국회의원의 과도한 부동산 소유는 이해관계 충돌에 대한 위험성과 함께 부동산 정책 결정에 따른 시장의 비정상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들어서 이 밖에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전과 기록이 있는 의원 등을 포함해 모두 15명의 의원이 공천검증 촉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무런 지적을 받지 않은 의원은 조경태 의원과 박재호, 전재수 의원입니다. 부산경실련은 지난 25일 조사 결과를 각 정당에 전달하고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과일 사기가 겁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차례상 차림 물가가 급등해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대형마트. 과일, 채소류 매장이 한산합니다. 물건을 들었다가도 가격표를 보곤 주저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되면 8개, 9개 정도 되면 10,000원, 1,900원 이래 주면 샀는데 지금은 3개 그 가격인 기래. 그러니까 곱이 더 올랐는 거래. 못 사 먹어야. 설 명절을 앞두고 차례상 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선물 세트에 든 배 1개가 10,000원. 일반 사과도 할인전 가격이 5,000원입니다. 지난 추석 명절 오른 과일값이 여전히 상승 추세입니다. 특히 과일뿐만 아니라 대파 등 채소류도 덩달아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잦은 비와 최근의 한파 등 날씨 탓이 큰 요인입니다. 때문에 차례상 비용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조사 기관 2곳이 조사한 올해 설 차례상 차림비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전통시장은 24에서 28만 원 선, 대형마트는 29만 원에서 38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설 명절과 비교해도 약 5% 이상 오른 비용입니다. 대형마트들은 산지 직거래 등 다양한 방법의 물량 확보로 손님 끌기에 안간힘입니다. 설을 앞두고 명절 인기 과일 선물 세트인 사과배 선물 세트 가격이 지난해 설보다 30에서 40%가량 상승함에 따라 사전 계약을 통한 물량 확보 및 산지 직거래를 통해 설 과일 물가 가격 안정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16개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톤을 공급하고 할인 지원율을 최대 30%까지 늘려 차례상 물가 잡기에 나섰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보신 것처럼 설 명절을 앞두고 여러 할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가 동네 골목에 소규모로 형성된 점포 상인들에게는 불편함을 안겨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남구의 한 골목시장입니다. 50여 개 점포가 밀집된 골목시장이라 누가 봐도 골목형 전통시장이라 생각합니다. 목골시장도 오래됐는데 여기도 오래돼서 전통시장인 줄 알고 있는데
점포를 찾은 손님들은 당연히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고기 등을 구입합니다. 하지만 점포 상인들은 받은 상품권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보니 그동안 소갈이가 많았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상품권 아무래도 많이 상인들이 우리가 좀 고통을 받았고 또 그런 손님들을 뺏기면은 또 아깝잖아요. 사실은 그런 점이 좀 많이 불편했어요. 남구가 설을 앞두고 대연 중앙 골목시장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습니다. 대연 목골시장에 이어 남구에선 두 번째입니다. 수년간 저희가 상품권 때문에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바꿀 곳도 없고 그렇다고 저희 업종 특성상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면서 온누리 상품권도 바꿀 수 있게 돼서 이번 설부터는 특별한 걱정 없이 장사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제도는 2020년 개정된 특별법에 의해 시장 밖 상권에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2,000제곱미터 내에 점포 30곳 이상이 붙어 있으면 상점가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았지만 부산 지역 16개 구군에서 골목형 상점가는 연제 3곳, 남구 2곳, 동래 동구 각 1곳 등 7곳에 불과합니다. 부산 지역은 소상공인 비중이 39%로 전국 평균을 웃돕니다. 점포 30개 이상이 2,000제곱미터 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면적 기준 자체가 까다롭기도 한데다 지정 권한이 있는 지자체도 상인들이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도움이 필요한 현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이후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나타난 가운데 부산에서도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상생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2월부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둘째, 넷째 주 월요일로 바꿨습니다. 전국 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소속 기초단체 모두 동참한 첫 사례입니다. 대구시가 시행 이후 6개월간 신용카드 사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이 침체할 것이란 우려와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 지역 전통시장에서는 대형마트 영업일인 일요일 29%, 휴무일인 월요일 37% 등 평균 34%의 매출 상승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부산 지역 전통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주차장 공유와 전통시장 물건을 입점시키는 등 대형마트가 가진 인프라를 공유해 온라인 시장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부산 상공회의소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인식조사에서도 대형마트 휴업으로 인한 반사이익은 온라인 유통으로 쏠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도움이 됐는데 지금은 또 쿠팡이나 있는 제복 배송을 하면서 전통시장도 어렵고 대형마트도 어렵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게 서로 완화돼 가지고 서로 이제 상생을 하자 이런 기류가 많이 퍼졌습니다. 업무 효율을 이제 평일로 돌리고 하니까 서로 양쪽에서 다 좀 더 좋은 일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부산 지역에서도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이 영업 부진으로 잇따라 폐점하는 등 오프라인 상권의 위기 속에 유통업계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부산 남구에 위치한 국민체육센터 1관은 하루 이용객이 3,000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 있는 체육시설인데요. 이용객이 늘면서 국민체육센터 2관을 추가로 건설했고 지난해 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식 개관은 늦어질 전망입니다. 김윤정 기자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착공 2년 만인 지난해 11월 준공식을 가졌던 부산 남구 국민체육센터 2관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국시비 91억 2천만 원을 포함해 총 211억 8천여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준공 이후 하자보수만 거치면 곧바로 시설을 개관할 예정이었지만 공사를 맡은 A건설업체가 연락이 두절된 데다
A사는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 대금도 체불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5억 9천여만 원의 공사 대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사실 이런 적은 좀 처음이라고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식 개관도 늦춰지게 됐습니다. 남구청은 체육센터 건설 관련 경쟁 입찰 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적격 심사 때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A 건설업체와 계약한 사업비 74억 9천여만 원 가운데 준공금 2억 7천여만 원을 제외한 74억 2천여만 원을 모두 지급한 상태라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관을 아예 못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머지 하도급 업체에 대한 그 대금 체불에 대한 해소 방안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연락이 오면 적극적으로 좀 안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구 국민체육센터 2가는 수영장 25m 레인 6개와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있어 시민들이 개관일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사상구에서는 구청장의 동순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동을 돌며 지역 현안을 챙기고 또 풀어야 할 민원은 무엇이 있는지 경청하는 자리인데요. 감전동과 덕포 이동에서는 어떤 민원이 이어졌는지 박철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상구 감전동 행정복지센터. 추운 날씨 속에도 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는 주민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구청장의 동 순방에 맞춰 풀어야 할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구민과의 소통의 자리인 셈입니다. 이러한 소통의 자리는 다음 날 덕포 이동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기존의 동 순방은 한 해 구정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의 성격이 짙었다면 이번 동 순방은 주민과 심도 있는 대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주민과의 공감 토크 형식이 눈에 띕니다. 편안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주민들의 크고 작은 민원도 쏟아졌습니다. 그 모수관 사람들이 무선 취식하고 무단 방류하고 쓰레기 투기하고 아주 주민들이 아주 불편하다고. 요양병원 골목이 색골목인데 거기 오르막길이 경사가 너무 심해서 통행하는 주민이 또 미끄러지거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청장도 즉답을 내놓으며 생활 민원부터 우선하겠다는 해답을 내놓습니다. 그 과정이 아직 있다 보니까 그렇다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부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이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감전동을 시작으로 올해 지역 현안 챙기기에 나선 사상구. 동 순방은 자연스레 생활 민원을 처리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발달장애인 차별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오태원 북구청장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북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자 장애인 부모들을 직접 만나 사과한 건데요.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들도 약속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북구와 강서구가 합동으로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발달장애인 돌봄과 관련된 대화를 하던 중 오태원 북구청장은 부모의 죄라면 장애인 아이를 낳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청장은 곧바로 실언이었다며 사과했지만 이 발언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24일 오전 부산 장애인 부모회는 북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구청장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이 나타났고 호성이 오갔습니다. 돌아가는 세상들이 금방 순식간에는 퇴행을 겪는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이 아이가 이제 돌아다니는 일상 안에서 혐오가 만연하는 일상이 되겠다라는 두려움이 가장 컸습니다. 참석한 발달장애인의 호소에는 현장이 숙연해졌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해도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당사자와 가족들과 부모들에게 대못박는 말과 행동은 하지 마 주십시오. 오 청장은 집회 현장에 직접 나와 자신도 발달장애인의 가족이라고 밝히며 공개 사과했습니다. 앞으로 오해를 낳지 않도록 은행을 신중히 하고 장애인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더 가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오 청장은 사과에 앞서 두 차례 장애인 부모들을 직접 찾아가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지원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긴급돌봄센터 등을 운영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부모회는 오 청장의 사과를 받아들인다면서 장애인 정책 실천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 청장의 이번 발언에 대해 북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구청장 사퇴 성명을 발표했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재난 발생 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게 사상구가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자연재해와 각종 사고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이 사상구 재난안전상황실입니다. 기존 작은 모니터 4대만 있던 상황실이 화질이 뛰어난 12대의 모니터가 설치된 상황실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부산시와 사상구에서 설치한 CCTV만 31대, 사상구 지역에 설치된 방범과 산림 등 CCTV 879대와 합치면 900대 이상의 CCTV 영상을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난재해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올해부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당직을 24시간 이제 하게 되는 그 체제로 해서 재난 상황을 유지 관리하도록 이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구축된 시스템을 살펴보면 부산시와 기상청, 낙동강 홍수 통제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데이터 자료 수신이 가능합니다. 긴급 사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판단과 대응이 가능합니다.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이고요.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서 예방도 하고 대응도 하고 그래서 사상 주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과 소방도 이번 재난안전 상황실 구축으로 재난재해 발생 시 상황 관리 등 발빠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난 예경보 시스템이라든가 또 재난 감시 CCTV가 좀 더 많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사상구는 CCTV 관제센터와 재난안전 상황실을 연계해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한편 사상구는 지난해 폭우로 60대 여성이 학장천을 걷다 실종돼 구민 안전에 구멍이 뚫리기도 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